네, 아유. 근데 저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 다 전문가분들이실 것 같은데 물리치료사는 안 계시죠? 네. 어떤 일을 하세요? 서울, 예. 평화로운 집에서 물리치료사 하고 있습니다. 또는 혼자? 두 분이서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저랑 자가치료사랑 예. 물리치료사도 계시고 또 혹시 작업치료사도 계시네요. 예. 그럼 뭐 이런 얘기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같고 또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되게 행정 보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발달장애 직접 케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직접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 네.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예.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코디네이터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하면서 서비스 연결하고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환자하고 치료 관련된 뭐 연결을 시켜주는 커뮤니티. 네, 연결도 있고 예. 접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직접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강의를 받았는데 이게 딱 어떤 물리치료사만 있으면 제가 딱 준비하고 뭔지 알고 딱 접근하는데 항상 여기 올 때는 불안해요. 이게 되게 많이 나쁜 것들가 물리치료사들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또 일반인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사무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하고 되게 어려운 강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사실 아침 10시에 강의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되게 학생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뭐 아침에 강의하는 거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직장인들이 아침 10시부터 강의 듣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또 1년 내내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강의 들어주시고 상당히 또 이것도 진행해 주시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것도 받아서 잘 활용해서 잘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이 좀 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준비해온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깨 아프신 분 계세요? 물론 훌륭한 물리치료사분들 앞에 계시지만 혹시 어깨 아프신 분들 50견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50견 대해서 내용 나오니까요. 요 두 번째 파트는 근감소증에 대한 내용에서 근육의 생리 부분을 제가 조금 소개하는데 이건 일반인들도 알아도 내가 생활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 그거랑 목하고 오늘은 어깨를 준비했는데 어깨의 50견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그 두 가지만 딱 알아도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만 잘 이해하셔도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그림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위축이 오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감소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거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노화나 만성질환,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한 결핍 등 이러한 원인으로 근육의 양과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의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근육의 양, 근력,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결과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가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고 좀 더 움직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움직임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안이죠. 근감소증은 심혈관계에 연관성이 있고요. 63%가 심혈관계에 위험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우유를 배달해서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우유를 먹으려면 내가 다 사와가지고 먹는 거가 더 건강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가 여기 나와 있고요.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퇴행성 관절염 발병이 더 높다 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게 되면.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에 오기 전에 그 병원에 있을 때 정형외과 의사
친분이 좀 있었는데요. 나이가 저랑 같은 나이였어요. 제가 그때 30대 때였는데, 근데 그 의사분이 점심에 식사를 한 다음에는 저희 센터, 제가 운동치료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운동치료실에 와요. 저를 만나려고 와요. 저한테 커피 한 잔 같이 먹으려고. 그럼 저는 이제 식사하고 오시면은 저는 막 커피를 타가지고 커피를 딱 놓고 같이 얘기를 하죠. 친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분이 하루는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 운동치료실인데 왜 왜 운동을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가. 심지어 그분은 환자 처방을 우리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의사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반대로 의사분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처방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 입장인데 처방 많이 하실 분이 왜 운동을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이분이 알고 이러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막 설명을 했는데 본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했더니 나는 절대 운동을 하지 않는다. 환자분들 내가 운동하라고 처방하지만 나는 절대 운동하지 않을 거다. 왜 운동하지 않습니까? 되게 몸이 되게 약해요. 되게 말랐고 되게 왜소하고 막 그래요. 왜 운동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김 실장 생각해봐. 운동하면 근육이 노화가 될 거 아니야. 관절도 퇴행성 관절 노화가 되는 거야.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15년, 20년 전 이야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되게 힘들다, 큰일 났다 이거. 예, 이분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점심에 만날 때마다 설명을 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어요. 그냥 운동하지 않아도 되죠 뭐 하고 저는 환자분들 운동시키고 저도 열심히 운동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토요일 날 점심 식사하고 오셨는데 안경 안에 깨져 있더라고요. 안경 안에 깨져 있고 얼굴이 멍이 들어있어요. 살짝. 토요일 날 점심에. 그때 이제 그 당시 때 토요일 날 근무를 해요. 그래서 3시에 퇴근한다. 3시에. 점심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숨어 있으려고 왔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내가 어제 간호사들하고 저에게 회식이 있었거든요. 회식을 해서 1차로 술을 먹고 2차로 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술이 조금 취했대요. 조금 취했대 조금. 근데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택시비 아끼려고 버스를 잘 타신 것 같아요. 검소하신 분이시거든요. 운동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고 운전하시고 집에만 계시고 병원 오시면 앉아서 진료만 보시고 그리고 몸을 최소화로 사용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버스 타고 이렇게 서 있다가 걸어가지고 내리는데 다리를 딱 디는 순간 근력이 약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버스 내려서 한 발 딛고 그다음에 굴렀대요. 그냥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얼굴 부딪히고 해서 안경 깨지고 얼굴 다치고 막 관절 다 아프다는데 창피한가 봐요. 그래서 버스 가라고 하고 막 혼자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저한테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력이 약한가 봐. 버티는 힘이 없더라고. 운동해야겠어. 라는 말을 처음 그때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그분 선택시키기 어려웠는데 본인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운동을 그때 이후로 제가 학교 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이후로 병원을 오픈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운동센터를 크게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관절염 안 생기려면요. 관절의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그런 장력, 그런 부하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안 생기려면은 근력이 좋아야 되는데 어느 근력이 좋아야 되냐? 바로 이 앞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또 움직이지 않는 분들 보면은 배가 큽니까? 허벅지가 두껍습니까? 배가 커요. 허리가 더 두꺼워요. 허벅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얇아져요. 관절염을 쉽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 퇴행성 관련련도 결과적으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해야지 근감소증도 줄일 수 있겠고 퇴행성 관절염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이런 통증도 어떤 일상생활 능력도 다 좋아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어떤 일상생활의 영향도 우울증도 발생 확률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일상생활 운동을 해가지고 어떤 근력의 회복을 해야지. 네.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우울증 관련돼서 되게 심각한 대학 내에서도요 우울증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매년 한두 건씩 있어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깜짝 지금 놀랐는데 저희 학과 학생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수업을 할 때마다 밝은 것 같았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밝아 보였는데 스스로는 밝지 않았나 봐요. 어느 순간 학생이 휴학을 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왜 휴학을 하겠냐 했더니 학생이 자기 이렇게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휴학을 하고 싶다. 왜 휴학하냐? 자기 우울증이 있다. 처음 알았어요. 3년 만에. 3학년 학생인데. 자기 주변 친구들도 몰라요. 저한테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도교수였거든요. 저한테 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고 어마어마한 용기를 낸 거예요.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지만 그래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 또 대학 내에는 우울증 있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학생들을 전문가하고 연결하고 있는 그 학생 상담 센터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도 있어가지고 그 학생을 1대1로 상담을 하다가 자기가 커버하기 어려우면은 이제 밖에 있는 정신과 의사를 모셔가지고 또 저희가 케어하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 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제가 인계를 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연구원하고 얘기했더니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가 아니라 심각한 정도가 자살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다라고 딱 점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빨리 보호해야겠다. 근데 최근에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스트레스가. 이유가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좀 잠깐 얘기할까요, 이거? 개인적인 얘기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면은 오후 12시까지 통닭집에서 맥주하고 통닭을 판매하는 거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쉬는데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학교 근처에 있는 자취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침마다 학교 수업을 듣는데 학과 내에 또 조교 역할을 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학생 조교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을 주고 조교가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 업무도 해요. 그러니까 6시까지는 수업 공부하고 앉아가지고 조교 행정 업무를 하고요. 끝난 다음에 밥 후딱 먹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 너무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더 깊숙이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더니 이 학생이 결론은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인데 엄마 아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시고 아빠랑 같이 이제 생활을 했는데 아빠가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 엄마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재혼한 엄마하고 맨날 다투다 보면 또 아빠가 엄마랑 싸우고 그러고 이 원망이 이제 자기한테 오고 자기도 이게 미안해서 집을 생활하고 싶지 않고 그 사이에 이제 두 번째 엄마도 이별을 하게 되고 아빠는 자꾸 한 말이 성적을 올려라. 가정사가 어려우니까 너가 장학금을 받아라.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성적 스트레스가 되게 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학생 성적을 봤더니 장학금 절대 못 받았어요. 성적이에요. 절대 못 받아요. 근데 장학금 받기 위해서 노력을 자기 스스로 굉장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돼요. 워낙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이 학생이 피로하죠. 스트레스, 성적에 대해서 안 좋죠. 헤어져 문제이 힘들다가 끝내면 휴학을 요청해가지고 휴학을 시켰어요. 휴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이 듣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우울증 보니까는 주변에 사실 우울증 관련된 얘기는 환자를 통해서 한번 얘기 들었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는 크지 않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고 해서 어떤 말씀인지 알아지겠죠. 그래서 주변에 우울증 있는 사람 있으면 저 그쪽으로
관심 갖고. 그 제가 얘기했거든요. 휴학하지 말라고. 내가 알고 있고 여기 연구원도 알고 있고 친구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몇 명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관리를 받는 게 낫지 않나 했는데 본인이 여기 있으면 더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그냥 휴학한 다음에 몇 달 후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얘기 괜히 한 거네요. 예. 자, 근감소증에 대한 진행 결과.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우울증도 사실 개선이 돼요. 저도 좀 스트레스 받고 한 날은 오히려 나가서 헬스하거나 사이클 타고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기분 좋아지고 되는 그런 기분 그 상황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면에서 우울증도 신체 기능이 저하가 오게 되고요. 활동량이 점차 감소하게 되고 낙상 되게 위험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엉덩관절 낙상해가지고 엉덩관절 골절 일어난 분은 1년 이내에 25% 사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5년 내에 80%입니다. 엉덩관절 골절 굉장히 위험해요. 예. 골절 위험 높아지고 입원율이 증가하게 되고 합병증 증가하게 되겠죠. 사망 위험 증가, 고령 노인 그렇다. 이게 다 뻔하게 우리 전문가 입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항성 운동이 중요하고 단백질 섭취, 비타민 D인데요.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실 요거랑 이거가 되겠죠. 다 중요하네요. 단백질 섭취도 잘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해야 된다. 예, 운동하지 않고 단백질 섭취만 한다면은 근육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가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케어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운동하지 않고 단백질 섭취만 하는 건 안 되겠죠.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물리치료사한테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요.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내용과 같이 가미해가지고 우리가 잘 우리 몸을 활용하고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들, 케어하는 사람들을 활용시켜줘야겠다. 자, 구심성이란 말이 있고 원심성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육이 있죠, 근육. 여기가 이제, 위팔 두갈래근이라고 하는데요. 상완근이라고 하나요? 이게 구용어로 말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두갈래근이 있어요. 위팔 두갈래근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짧아지죠. 근육이 짧아졌죠. 짧아진 거를 구심성이라고 해요. 구심성. 그리고 제가 짧아진 근육을 길어졌죠. 위팔 두갈래근이 길어졌죠. 예. 길어진 거를 원심성이라고 해요. 오늘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구심성은 근육이 짧아지는 거, 원심성은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을 할 거예요, 이제. 자, 밑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랑 밑으로 놓는 거랑. 자, 내리고 올리는 거예요. 자, 이 팔 위쪽으로 볼게요.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더 쉬울까요? 팔을 핀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더 쉬울까요? 좀 쉽게 말할게요. 계단을 올라가는 게 쉬우세요? 계단을 내려오는 게 쉬우세요? 내려오는 게 쉬워요. 올라가는 게 어렵죠. 예. 그게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산 올라갈 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랑 물건을 밑으로 내리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울까? 예. 사실은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건을 놓는 거랑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랑 비교해 본다면 이게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구심성과 원심성, 근육은 짧아지게 되면은 장력이 약해져요. 장력이 센 것 같죠? 두꺼워져 있으니까 장력은 약해져요. 근육은 길어지게 되면 장력은 커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심성 운동은 장력이 약하고 원심성 운동은 장력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요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 되게 쉬워요. 자, 뭐 영어 별로 의미 없어요. 자, 이건 길이에요, 길이. 근육이 짧아진 거고 근육이 길어진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쭉. 자, 여기는
텐션이에요. 힘이에요. 힘. 파워가 힘이 약한 거고 힘이 큰 거를 말해요. 이해 가셨죠? 네. 길이가 짧은 거 점점 갈수록 길어지는 거, 힘이 약한 거, 힘이 갈수록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붉은색은요. 붉은색은 근육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피게 되면은 근육이 길어졌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은 짧아지게 되면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빨간 색상. 그러면 근육은 사실은 이게 근섬유거든요. 근섬유는 중간 범위에 왔을 때가 장력이 제일 높네요. 그쵸? 중간 범위.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정도 오게 되면은 근섬유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근데, 자, 요걸 볼게요. 요 토탈 텐션을 볼게요.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장력은 어때요? 제일 약하고, 토탈 텐션이 녹색이에요. 근육이 길어지게 되면 힘은 어때요? 제일 높아져요. 자, 아까 우리 이건 잊어버리고요. 요것만 생각해요. 요것만. 토탈 텐션만. 근육은 짧아지게 되면 장력은 제일 약하고요. 근육이 길어지게 되면 장력은 제일 높아집니다. 예, 그것만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물건을 밑으로 놓을 때에는 근육들이 어떻게 돼요? 다 늘어나게 돼요. 팔도 어떻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내릴 때에는 내가 내 사용되고 있는 근육이 다 세지니까 물건 내려놓을 때 쉽게 내려놓는 거예요.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근육 어떻게 돼요? 짧아지게 돼요. 짧아지게 되니까 힘들어요. 왜? 장력이 약하니까. 근데 내려올 때 어때요? 내려올 때 다 뻗치죠? 다 길어지죠? 장력이 높다 보니까 쉬운 거예요. 이걸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운동을 하려면 계단을 올라가야겠어요? 내려와야겠어요? 내 근력을 증가시키려면 올라가는 것만 해야 돼요. 내려오는 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돼요. 예. 반대로 내 몸을 좀 아끼려면은 어떤 거 해야 돼요?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해야죠. 쉽게 하려면. 예. 산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물건을 내릴 때 더 쉬워요. 들어 올릴 때는 팔도 굽혀져야죠. 예. 팔을 굽혀주면서 또 이렇게 쭉 펴주면서 다른 근육은 다 구부러지는 수축하는 근육이 구집성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벤치프레스 하는 거죠. 자, 이 부하를 갖고 이거를 올릴 때가 힘들까요? 내릴 때가 힘들까요? 아까 이거를 대입시키면, 자, 참고로 이 운동은 이렇게 피는 거예요. 밑으로 하는 거고, 그때 앞에 있는 그 큰 근육이 앞에 흉곽이 있는 근육이 대흉근이에요. 대흉근이 수축을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대흉근을 밑으로 내릴 때에는 대흉근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언제가 힘들까요? 올릴 때, 내릴 때. 그렇죠. 올릴 때가 힘들어요. 올릴 때가 힘들어요. 내릴 때는 쉬워요. 그래서 이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무게라면 올릴 때는 누구랑 같이 올려야 돼요? 파트너가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내릴 때는 장력이 되게 높죠. 근육이 길어질 때 장력이 높죠. 혼자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이걸 한번 운동하고 다 접목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내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힘들잖아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줄 수가 있겠죠. 내릴 때는 혼자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내가 헬스장에 갔다 아령을 잡고 올리는 게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릴 때는 쉬운 거예요. 최대 저항으로 운동하려면 내릴 때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강해지는 거죠. 장력이 높아지는 무게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윗몸 일으키기 한다. 올라올 때 어때요? 힘들죠? 배 근육이 뭐하고 있어요? 짧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또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수축하는 근육이 약하니까 수축하는 게 짧아지는 거가 힘들고요. 근육이 길어지는 거는 장력이 높으니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한번 잘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일상생활 내 움직임과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위로 올릴 때는 이런 근육이 짧아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올릴 때는 되게 힘든 무게가 되죠. 반면에 내릴 때는 이거 올릴 때 근육이 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네. 다음, 자, 균형 운동에 대한 효과. 좀 앞서 말한 거 이해 가죠? 네. 짧아질 때 장력이 약하다, 길어질 때 장력이 높다. 네.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짧아지는 운동들, 길어지는 운동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운동 부하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일상생활에 한번 접목을 시켜본다면 수박을 짧게 해가지고 물건을 들고 가는 게 좋아요? 길게 팔 펴가지고 근육을 길게 하고 들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근육을 길게 하고 들고 가는 거가 더 우리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건들을 올리는 거나 다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근육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생리, 짧아진 거나 길어진 거나에 대한 내용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균형 운동에 대한 효과,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네,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균형 능력이 떨어져서 엉덩관절에 손상받고 골절이 일어난 사람들이 그 1년 이내에 20에서 25% 정도 사망한다고 되고요. 5년 내에 80%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엉덩관절 그 골절 일어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그 이유는 바로 다 뭐예요? 낙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균형 운동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코어 능력도 도움이 된다. 코어 중심화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정적으로 한 발로 서 있는 것도 운동이 될 것이고,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눈을 감게 되면은 시각적인 균형 잡는 능력을 제어시키니까 굉장히 또 좋은 운동이 되겠고요. 동적인 균형 운동, 그래서 어떤 물체 있으면은 장애물을 피해가는 거, 직선으로 위로 걷는 것들,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겠고, 대신 이제 처음에는 옆에서 이제 어떤 서포트가 필요하겠죠. 보조다리를 배치해야 되고 안전한 환경이 있어야 돼요. 어떤 줄이나 이런 게 없이 천천히 걸을 수 있게 안전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점점 어렵게 운동을 시켜야겠죠. 처음엔 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두 발을 지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눈을 뜨고 한 발로 지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한 발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레벨을 올리면서 안전관리 받는 상태에서 균형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또 우리가 균형 운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동작으로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기능에 대한 또 이야기, 그 다음에 근감소증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근골격계의 질환인데요. 제가 저번에는 척추에 대해서, 허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목하고 어깨 관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는데요. 되게 어깨를 좀 중심으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뼈의 굳음증이라고 해요. 요거 딱 단어만 봐도 뭔지 알겠죠? 목뼈 질환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다 안 가지고 하나만 딱 가져왔어요. 네, 오늘은 요 얘기만 하려고. 아까 오징어 기억나시죠?
움직이지 않으면 퇴행이 와요. 예, 굳어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 정형외과 의사분 기억하시죠? 움직이지 않고 약해가 오면은 어느 정도 위험한 순간이 오면 어떤 관절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관절의 변형을 유연성 운동을 해서 관절의 변형을 예방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강화 운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관절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운동 안 한 그 노인분들 되게 보시면 배가 나오고 허벅지가 되게 얇아요. 관절염 되게 많이 있어 무릎 많이 아파하시죠. 이게 다 같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누가 힘들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 머리 무게를 받쳐주고 있는 게 누굴까요? 어느 부위일까요? 목일 거예요. 우리가 목을 앞으로 쑥 빼고 있으면 이 중력에 의해서 머리 무게가 우리 인체의 10분의 1 무게거든요. 내가 100kg, 10kg이고요. 제가 70이면은 7kg이 아령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만만치 않은 무게예요, 7kg. 그거를 버티고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돌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고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근육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특히 목을 앞으로 숙이고 있을 때 되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 잘 보시면 이 그림 하나만 딱 보시면 회색에 있는 공이 이 안에 딱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회색에 있는 원에서 중심이 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힘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근육은 이렇게 잡아 당기는 힘이 있으면 그거에 저항하는 근육도 있거든요. 우리 인체는 내가 팔을 이렇게 구부리면요, 구부리는 거에 저항하는 근육도 있어요. 우리 몸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항하는 얘기는 내가 많이 구부리지 못하도록 이거를 필려는 근육도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다. 근육이 있고 이건 사실은 관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절인데 여기서 어떤 근육이 강하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거를 저항하는 근육이 약해지게 돼요. 맨날 이렇게 잡아당기기만 하면 이 근육은 저항을 하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이 저항하는 근육이 약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축이 이동을 하게 돼요. 축이. 그럼 이 회색 원이 검정색 원도 약간 이동을 했죠. 빨간색만큼. 이게 우리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쪽으로 이렇게 하는 근육들이 너무 세게 타이트해지면 사실은 이게 앞쪽으로 갈 때 뒤로 당겨주는 근육도 있거든요. 근데 이 뒤로 당겨주는 근육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뒤로 당겨주는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근육의 언밸런스가 관절의 축도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자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20대 학생들도요, 자세 평가 딱 해보면 거의 다 언밸런스예요. 다 왜 그래요? 이런 작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작용은 왜 나올까요? 나의 습관이에요, 습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은 검정색이고 이 흰색 원이 검정색 안에 잘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붉은색 두 가지의 힘이 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도 수축하면서 당기고 해서 이 검정색 원 안에 하얀색 원이 잘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근육이 짧아졌어. 두꺼워졌죠. 이 근육은 얇아졌죠. 길어졌죠. 얘는 약해졌다는 얘기고 얘는 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축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변형이 일어난 거는 근육이 언밸런스입니다. 질병이 생기는 것도 대부분 이런 근육의 불균형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죠. 목을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였을 때 내가 약간 불편하다, 반대쪽하고 다르다라는 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다 보니까 나의 움직임 어쪽이 잘 불편한 거예요. 예. 개선해야죠.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근육을 일단은 신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근육을 어떻게 해요? 아주 기본적인 치료를 본다면 이 근육은 신장 운동하고 이 근육은 근력 운동해야죠. 약해졌으니까, 얇아졌으니까. 네.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고요. 그렇게 접근해 우리가 한번 움직여보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이제 전문가한테 치료를 권고해야겠죠. 예. 아마 이렇게 뭐 간단하게 움직여만 봐도 내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건 아까 테스트 했으니까 그 테스트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움직임, 네. 기본적인 목표에 대한 자세는 항상 턱을 당기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턱하고 목은 가까워져야 돼요. 예. 근데 대부분 이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맨날 컴퓨터 보고 있고 맨날 뭐 하다 보니까 숙여서 하다 보니까 언밸런스 해요. 저도 근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고 생활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날 때마다 나도 한번 당겨야 되는 거예요. 예. 항상 턱하고 목은 가까워져야 된다. 예. 이게 드러나면 멀어지면 안 된다. 당겨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수업으로 이 강의로 기억나야 될 거는 내가 업무 보다가 나 턱 당겨야지, 어깨 펴야지. 예. 이런 자세만 딱 취하셔도 내 스스로의 건강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50견이에요. 50견. 우리 일반적인 내용 드립니다. 그냥 유착이란 뭐냐면은 관절 주변을 눌러붙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연부조직 어깨 내 주변에 관절 주변에 뭐가 막 눌러붙어요. 그 움직임이 제한이 오겠죠. 근데 관절 주머니에 눌러붙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눌러붙어 움직이지 않는데 난 자꾸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어떤 염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딱딱해지고 되는 거고요. 주로 뭐 50대 여성한테 발생된다는데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지금은 40대 중후반부터 해서 60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거가 이런 50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쪽 돌리는 게 안 돼요. 내 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잡는 거 이런 동작이 안 돼요. 이런 동작이. 예. 뒷주머니 손 잡는 거 이런 동작이 안 되게 돼요. 점점 어렵게 되죠. 그리고 통증이 되게 심하게 되고요. 통증이 되게 심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상적인 관절 조인트 관절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주변이 다 이렇게 붉게 염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움직이기가 어려워지죠. 네, 이거예요. 요거를 좀 잘 50견에 대해서 요 컨셉만 좀 잘 이해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50견의 변화인데요. 제가 임상에 처음 왔을 때 병원에 처음 가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만난 환자가 50견 환자였거든요. 50견 환자. 50견 환자인데 첫 환자예요. 맨날 인턴하고 있다가 맨날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있다가 첫 환자다 하고 왔는데 여성분이고 그 당시 때 40대 여성이었는데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차트봤을 때는 50견이에요. 그래 열심히 치료하자 하고 어깨 막 열심히 치료했는데 다음날 오더니 너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구나. 역시 난 물리치료 너무 잘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이 많이 있었는데 공부할수록 그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죠. 예,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달 그래서 6개월, 1년, 뭐 2년 이상까지도 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강도예요. 강도 높다, 낮다, 높다로 보시면 돼요. 50견은 이런 과정을 겪어요. 동결기, 강직기, 해빙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파란색 선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50견을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통증하고 움직임. 네. 통증하고 움직임이에요. 보니까 동결기라고 하면은 6개월 이내에 처음이죠. 처음에는 뭐가 더 강도가 높아요?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처음에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뭔 자꾸 아파져요. 통증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붉은색은 통증, 파란색은 움직임. 움직임이 많다, 움직임이 안 좋다, 통증이 낮다, 통증이 높다라는 거죠. 처음에 한 6개월 이전에는 움직임은 괜찮은데 점점 아파져요. 처음에는 나 움직이는데요, 아프네요 라고 말할 때는 50견의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되네요. 뭐가 더 안 좋아져요? 급속도로 움직임이 안 좋아져요. 근데 통증은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정상치까지 갔어요. 근데 움직임은 심각하게 안 좋아져요. 예. 대개 환자분들이 이때는 병원에 안 와요. 예. 왜? 움직임이 정상이니까. 언제 오게 될까요? 되게 통증보다, 통증은 저희 어머니가 어제 전화 오셨어요. 나는 어깨 되게 아픈데, 어깨 되게 움직일 때 아픈데 나 그냥 목욕탕 한번 갈까봐. 그래서 목욕탕 가가지고 그 수압 있잖아요. 그거 맞을까봐 본인이 아프다고 본인이 처방하고 본인이 치료하고 왔어요.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좀 좋아졌어. 내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통증이 있으면은 조금씩 올라가면 이때는 되게 환자분들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뭐 케어하려고 막 인터넷도 보고 주변 사람 물어보기도 합니다. 환자분이 심각하게 느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네, 움직임이 떨어졌네, 그러면서 아프네, 이때예요. 되게 이때 병원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강직기라고 보시면 돼요. 강직기. 이때는 통증은 최대로 있고요, 움직임은 최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심각하죠. 네. 근데 이때 시기가 보니까 이거를 한 4.5라고 본다면 한 1년 전, 한 8개월로 봅시다. 몇 달 동안은 강직기가 이어지게 돼요. 이 시기에는 무조건 통증은 최대고요, 움직임은 최하예요. 네. 이때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까요? 사실 의미 없어요. 네. 주사를 맞아도 그때뿐이지 바로 또 아파져요. 네. 아예 여러 논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때 어느 병원에 왔어요. 치료받아요. 물리치료사가 막 치료해줘요. 의사가 막 뭐 해줘요. 이때 치료가 안 돼요. 그럼 이 병원 별로 효과 없는 병원이에요. 네. 운이 안 좋았던 병원이죠, 이 환자한테. 게다가 몇 번인데 갔다가 소문냈던 이 병원 갔더니 이 시기가 됐네요. 통증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점점. 이 병원 효과 있는 거 같아. 통증이 떨어지고 있어. 그다가 이제 이런 시기에 병원을 옮겼어요. 첫 번째 환자, 저한테 온 거죠. 치료만 받으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움직임이. 예. 저는 유능한 치료다고 생각했었죠. 그게 아니에요. 50견은 무조건 이런 과정을 길게는 한 2년 넘게도 거치게 되고요, 짧게는 한 1년 반 정도에서 끝나게 됩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내가 6개월 전후로 해서 1년 전후로 해서 점점 이렇게 동결기, 점점 이제 아프게 되고 얼어가게 되고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굳게 되는 시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풀어지는 시기로 딱 구분했을 때 내가 시간적으로 1년 정도에서 뭐 1년 이상이 됐다 하면은 이제 완화가 될 것이고요. 그 이전이라면은 계속 점점 나빠지게 된다는 걸 의미를 이해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주변에 환자분이 있으면 무슨 설명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런 시기라고 해서 재활치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아니에요. 이런 시기라고 해서도 약간 재활치료 해야지 회복기에 빨라지게 됩니다. 회복이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활이라고 해서 꼭 물리치료 하는 것보다 내가 자꾸 움직이는 거,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50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영술, MRI 여러 가지 치료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이제 의사에서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보는 거고요. 간단하게 하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반대쪽 어깨를 잡는 거, 또 반대쪽 어깨 위쪽 잡는 거, 또 밑으로 해서 잡는 거. 이런 동작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또 양쪽을 비교하면 틀려요. 예, 그런 걸 보고 내 어깨 움직임에 대한 어깨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동결견이 오는 거는 대부분 내가 어깨를 움직이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사실 어깨 여기까지 움직이지 않잖아요. 180도까지 올리는 일이 별로 없지 않나요, 되게?
운동을 하면 올리게 돼요. 운동을 하면 헬스라든지 운동을 하면 수영을 하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많이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움직이는 범위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50대 예방은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범위로 움직이다 보면 제한이 오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테스트 간단하게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이 동작에서 원래는 치료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돌리는 이 동작만 하면은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어깨 이런 제좀 여기 뭐 심각하게 아프다 하면은 자가 테스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빨리 물리치료사가 만나서 테스트 해보거나 병원 가셔야 돼요. 근데 안쪽 돌림 할 때 통증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아픈 사람 있으세요 혹시? 아프신 분? 예. 아프신 분 뒤에 물리치료사한테 들어가시면 되고. 예. 이런 테스트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되게 자가 운동하는 건데요. 저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이런 병원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운동하고 이런 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50견 있으신 분들 어깨 운동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내가 헬스장 가서 뭐 안아 들고 하는 거 부담스러우면 이런 운동이죠. 허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물통 하나 들고 어깨를 힘을 빼고 돌리는 운동이에요. 예. 그거보다 더 좋은 운동은 봉 같은 거 잡고 반대쪽 팔에 의해서 아픈 팔을 같이 자가 보조하면서 움직이는 운동들. 예, 되게 단순한 운동이지만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면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고 50견 아까 우리 강직기 뭐 이렇게 해병기 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 강직기까지 스스로 계속 많이 운동을 해야 되는 운동들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그 과정을 좀 설명드렸고요. 50견에 대한 그런 원리, 이해 정도가 도움됐으면 좋겠고 근육에 대해서 근생리적인 의미에서 근육이 짧아질 때, 길어질 때에 대한 생리를 한번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소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밴드 같은 걸로 운동할 수 있고요. 안 되면 벽 옆으로 밀기, 벽을 앞으로 밀기, 밀리는 벽이 밀리지가 않겠죠. 이게 내가 힘을 주고 있어도 여기에 근육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잡고 이 벽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옆으로 밀고 있는데 밀리지 않는 거죠. 그럼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수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최소한도로 이런 그 운동을 좀 해야지 근육 어깨 주변에 대한 근육의 위축을 줄일 수 있겠고 어떤 질환,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오죽견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 딱 맞췄네요. 50분에서 55분 사이로 맞추라고 해가지고.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상당히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강의예요. 이게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 포커싱 잡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간단한 질병, 간단한 우리 신체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서, 내 스스로도 건강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주변인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진짜로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이 해야 되니까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두 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거라도 예. 없으실까요? 이따 아마 끝나면 또 나오실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안 하다가 나중에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작년 8번, 올해 8번에서 16번 교육이 다 끝났고요. 이제 사업은 6월달에 마무리되는데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도 이제 자주는 아니었지만 하면서 각자의 사례들을 좀 나누시고 또 좋은 노하우들 있으면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알려도 드리고 배우기도 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뭐 활발하게 네트워크나 이런 걸 하진 않더라도 연락처 다 주고 받으셨을 거고 또 누구인지 다 아실 테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서로 하셔가지고 정보도 나누시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어떻게 지원했냐 우리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 네트워크는 의료재활 쪽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식사하시고 또 차도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뒤에 물리치료사 우리 부장님 계신데 두 분한테 가셔서 같이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